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인 월요일장입니다. 자, 지난주에 뉴욕 증시는 3지수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그리고 미국의 소매 지표도 예상치 상회해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의 불확실성 때문에 상단 제약을 받으면서 더욱더 좀 올라가지 못할 그런 제한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국 쪽에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발언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부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가 가장 주요하게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어떻게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굳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월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미국과 중국이 드디어 무역 회담을 재개하는가 싶더니 이 트럼프의 이 추가 관세 발언 때문에 또 이 부분의 우려로 하락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채 수익률도 이 3% 이제 상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또 나프타 회담은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트럼프의 변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지쳐 있다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도 이슈별로 짚어볼 소식들도 있고요. 또 실시간 나오는 속보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나경 캐스터 통해서 들려드릴 외신 소식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인데요. 그렇다면 신세계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월요일은요,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월요일입니다. 항상 목요일, 금요일까지 그림 끝나면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준비하는 기간이죠. 저희도 잘 준비해서 또 한 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잘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또 돌아온 것 같아요. 수염을 기르시기 시작한 것 같은데. 네. 선제적 대응해야죠. 또 이번 여름 더웠기 때문에 이번 겨울 추울 수 있어서 미리 네. 월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월동 준비를 위한 수염이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은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1시 2분이고요. 오늘은 뉴욕 증시가 모두 3대 지수 하락 출발한 상황입니다.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해서 우려감이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 쪽에서는 미국이 이란 제재에 대해서 비생산적이고 좀 잘못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발언입니다. IMF 쪽에서는 영국 경제에 대해서 좀 언급을 했는데요. 노딜 브렉시트 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언급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개장 한지 33분 정도 지나간 상황인데요.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지금 현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쪽으로 이어가고 있네요. 현재 S&P는 2,899.75포인트에서 거래되면서 0.22% 하락세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S&P 500 비교해서 꽤 하락폭이 큽니다. 7,484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0.82%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요, 금요일장의 하락분을 모두 다시 반등으로 만회하면서 1.16915달러 선으로 0.61%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다시 1,200달러 초반대 언저리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1,200달러가 이탈이 됐었고 현재는 반등하면서 1,206.6달러 선으로 0.69% 상승세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앞서서 러시아 쪽에서의 장관에 대한 발언도 있었는데 현재 69달러 중반대는 지지가 됩니다. 0.77%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69.52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까지 시세 살펴보셨습니다. 네,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지수는 현물 쪽에서도 하락 출발했다시피 선물 쪽에서도 모두 빠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나스닥 쪽에서 그 하락폭이 좀 큰 상황이고요. 유로는 반대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주말 새에도 나왔었던 각종 이슈들과 오늘장의 이슈들까지 박나훈 캐스터와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나훈 캐스터, 현재 외신 쪽의 소식 들려드릴까요? 네. 네, 오늘의 단연 이슈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위협 발언입니다. 이르면 17일 2천억 달러 정도 상당하는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관세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하지만 이 부분 때문에 이 지수의 하락세 지금 압력 넣고 있고 또 미중 무역 회담에 대한 불확실성까지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제품에 대한 이런 관세에 대한 강행을 하겠다라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반면 이 측근들과 투자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전쟁에 대한 공포가 계속 심화될 것인지 아니면 회담이 재개될 것인지라는 기대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당연한 이 증시의 최대 걸림돌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외신 쪽에서는요, 11월 중간 선거까지는 이 무역 전쟁을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투자자들은 너무 많이 이 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이슈에 지쳐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신흥시장 불안과 또 미국 중간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보다는 이 무역 전쟁이 가장 큰 위험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은요, 이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너무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식상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조정을 하는 요소로서의 부분이 좀 제한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를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이 미중 무역 상황인데요. 앞으로의 추이는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이 세제 개혁에도 불구하고 미국 기업들은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데 신중을 기하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은요, 지난해 12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또 기업들이 해외 유보해둔 이 현금 및 유동성 자산을 국내로 가져올 때 이 15.5%의 그 일회성인 이 세금만 납부하도록 세제를 좀 개편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이 개혁을 계기로 미국 기업들이 자금을 국내로 반입을 해서 국내 경기를 좀 활성화시킬 것으로 좀 장담을 해왔는데요. 지난달에도 지금 4조 달러 넘는 돈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미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지금 했는데요.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국 기업인들이 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와 또 여러 가지 무역 전쟁 상황 때문에 이를 좀 관망하고 있다라는 의견 지배적입니다. 네, 그리고 크레디트 스위스가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과도하게 지금 내려갔다면서 주식을 사라라고 조언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최근 주가 하락으로 마이크론의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으로 변했고 또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면서 이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이 부분을 좀 유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부정적인 모멘텀에 맞서는 것은 자주 좀 소용없는 일이지만 마이크론 주식은 매우 편안하다라고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마이크론주는 오늘도 좀 2% 정도 빠진 상황으로 개장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에 대한 또 이 부분이 대장주인 만큼 미국의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 계속해서 호황세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주는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CN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은행주와 또 은행주가 속한 금융업종은 올해 좀 상승률이 좀 미미했습니다. 은행주는 한 2%, 그리고 금융업종은 겨우 플러스를 좀 유지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S&P 500이 9% 가까이 랠리를 보이고 또 나스닥이 한 16% 정도 오른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연준이 계속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밝히고 있고요. 이렇게 그 금리 인상이 되고 있는데도 주가가 지금 은행주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잠재적으로 대출 비용을 올리기 때문에 은행주에 좀 도움이 되고는 했는데요. 그리고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8월 초 이후에 처음으로 지금 3%대 회복을 한 상황이고 은행주는 이 영향으로 아주 소폭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은행주와 또 유틸리티주의 흐름이 얘기해주는 것은 가까운 시일 내 적어도 장기 금리에서는 현 수준에서는 큰 이탈이 없으리라는 것이라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또 지금 통상적으로 금리 인상 피해주로 분류되는 유틸리티 주식에 대해서 이 랠리를 보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 모든 것이 이론적인 법칙에는 들어맞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태풍 플로렌스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 복구 상황과 또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많은 자료를 지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가 경제적인 피해는 통상 크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휴스턴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하비의 경우에는요. 250억 달러의 이 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생산량에 미친 손실은 85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이전에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이제 미국 GDP가 19조 달러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영향은 좀 미미한 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플로렌스가 이 등급이 좀 낮춰지면서 많이 좀 약세로 돌아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재산 피해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3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추산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다행히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지배적인 의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달러화가 중기적으로는 주요 통화 대비 가치가 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 달러 랠리 계속해서 다른 신흥국 통화들과 대비해서 강달러 랠리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달러화도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지배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또 금 관련 투자가 더욱더 좀 차갑게 얼어붙고 있다라는 외신 쪽 표현입니다. 금 가격이 하락하는 데다가 또 채권금리 상승과 이 달러 상승, 달러 강세 기조가 더해지면서 이 투자 유인이 바닥난 상태다라고 이 전문가들은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영국에서 같은 경우에도 이 귀금속 및 광산 펀드를 사실상 지금 폐쇄를 했습니다. 글로벌 캐피털 주기 펀드로 이름을 좀 바꾼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금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적인 전망과 또 좀 부정적인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일부 이제 유럽 중앙은행 22 위원들이 이 드라기 총재에 대해서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한 강조를 해야 한다라는 요청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그리고 아베 총리는요, 또 일본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로 일본을 공격한 적은 없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다음 타겟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일본과는 큰 충돌이 예상되거나 혹은 그 조짐이 보이지는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이 급락 또 반작용, 또 이런 부분이 일어나면서 이란 제재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11월 달 가까우면서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임팩트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또 블랙록에서는요, 이 브라질에 대해서 과매도됐다라는 이 평가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현재 남미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ECB 집행 이사는 가이던스의 향후 금리 인상 전망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을 좀 발언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발언에서 일단 양적 완화 종료에 대한 부분을 예상대로 계획대로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하겠다라는 말 이후에 22 집행이사는 이후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까지 추가가 될 것이다라는 좀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 부분도 함께 참고를 하시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미국 쪽과 유럽 쪽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다뤄볼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옵셔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우려가 재부각되면서 3대 지수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지난주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움직임이었고요. 현재 부근에서 현선물 쪽에서 빠지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10월물이고요. 미국의 이란 원유 구매 제로 목표가 이어지고 있고 미 농참 국가에 대해서 또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가운데 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9달러 중반대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오일에 대해서 짚어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나스닥이 현재 부근에서는 S&P 비교해서 많이 빠지고 있는 시점이고 제한적인 움직임을 두 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S&P는 2,900선 간신히 다시 소폭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들어보고 지수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지수에 대해서는 다운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94까지 거의 밀린 상황이고,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다운 의견 어떻게 될까요, 마스터님? 네. 우선 일봉상의 그림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2870 지수 지키고 싸우고 있죠. 단 이제 고가를 돌파할 만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이제 고점에서 밀린 그림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다른 차트들도 그렇고요. 자, 우선은 얘네들 볼 때, 우선은 2905 지수를 안착을 하지 못하고 2886 지수까지 이번 주 빠질 걸 염두에 두고 싸우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우선은 나스닥은 좀 애매한 구간에서 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S&P 이미 이제 추세 고점을 밀리고 그 다음에 전 지지력들을 못 깨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여전히 얘네들은 반등 시에 매도 관점으로 싸우는 게 지금 구간에서는 유리한 입장이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쫓아가는 게 좀 부담스럽죠. 아래 구간들, 꼬리 구간들, 지지력들 굉장히 중요한 구간들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월요일날 쳐서 바로 빠지는 거 보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한 아이들 좀 기다렸다가 2905 지수를 터치를 안 할 거라고 가정을 두고 매도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반등 시에 매도 쪽으로 관점을 열어두시고요. 단지 오늘 보면 S&P는 아직 그림들이 좀 여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 관점에서는 아직 좀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빠질 만큼 빠져서 좀 출렁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세를 깨는 구간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는 없죠. 그래서 윗자리 반등을 준 아이들을 눌러서 추세를 깨는 걸 보시라 말씀드리겠고요. 단 매수를 받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얘네들 S&P 보는 거는 우리가 단기적인 사인이 지금 아직 잘 안 나가고는 있습니다. 고점을 못 높이고 그냥 보합 구간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이고 이 자리를 최고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전반적으로 부채 관련해서 우리가 2006년, 2007년 금융위기 올 때보다 지금 현재 대출 자금들이나 많이 풀려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시장에. 그래서 한마디로 그게 붕괴됐을 때는 미국이 위험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를 하겠죠. 하지만 여튼 굉장히 부담되기 때문에 3개월 단위 기준으로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살펴야 되는 구간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애들 물량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기 시작을 한다면 실제적으로 얘네들 매수에 대한 차익 매물들은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점을 마지막에
단기 고점을 쳐서 세력들이 배팅을 다 끝내게 되면 얘네들은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요. 그 전조로 인해서 얘네들 추세를 깨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차익을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지금 2006년, 7년 금융위기 전에 한마디로 뭐 시장 그때 위험 수치보다 한 3배 정도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3배가 높다는 거는 미국 시장이 지지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건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뭐 비트코인이나 그다음에 우리 지수처럼 걔네들 다시 고가를 회복하기 어렵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상단부 제약에서 얘네들 구간에서 한번 돌파 시도에다가 무너진 아이들 아래 구간들 지지하고 윗 구간 저항하고 중심 자리까지를 1차적으로 매도로 보는 단타, 반등, 매도 위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타 매도적인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는 좀 현재 구간에서는 위험해 보이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단타라고는 하지만 일봉상에서 음봉 2개 정도의 네.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추세가 깨지고 내일부터 오늘 뭐 미장이나 아니면 내일 유럽장 후반에서 이 추세를 깨진다면 그때부터는 반등 매도 그다음에 그 전에는 어차피 얘네들이 못 깨면 얘네들이 고가도 못 높이고 그냥 보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한 아이들을 매도로 시도를 해서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던지 아니면 추세가 빠진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겠다. 뭐 이것만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두 지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이 계속적으로 S&P 비교해서 출렁거림이 좀 많잖아요. 이슈도 물려 있고. 네, 나스닥이 현재도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데 좀 S&P와는 좀 다른 관점이 있으시나요, 혹시? 네, 좀 전에 그 외신 시황 말씀하실 네. 때 제가 궁금해서 보다가 나스닥은 그냥 열어놓지 않아도 이런 생각이 들죠. 위험한 구간에 이건지 저건지 확신이 안 드는 시장은 단기간에 출렁거림으로 공격적인 배팅은 하되 안정적인 흐름을 볼 때는 S&P가 낫겠다. 그래서 저도 방금 이제 S&P를 매도를 쳐놓고 나스닥이 칠 걸 잘못했나 봤는데 우선 나스닥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도 치는 건 좀 위험해 보이고요. 오히려 길게 볼 땐 S&P가 더 나아 보였기 때문에 외신 시황 나올 때 제가 한 계약을 그냥 살포시 입지를 해봤거든요. 한마디로 이 구간들 굉장히 낮춰놓으려고 노력은 하나 얘네들 추세로 오늘 못 깬다면 얘네들이 저가입니다. 저가에서 반등해서 오늘 끝나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S&P가 추세가 빠지면 얘네 또 같이 빠질 거고요. 빠지지 못한다면 얘네들은 보합 구간에서 시장을 다시 볼 겁니다. 그렇다면 화요일날 미장하고 수요일날쯤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아까 S&P 보듯이 추세가 빠지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짧은 손절의 가능성을 보시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쫓아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매도를 시작하더라도 이런 구간부터 막고 단타부터 시작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10만원에서 15만원 수익이 났을 때 그냥 급락으로 미는 아이들은 끌고 가고요.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뭐 10만원 내외에서 먹으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흐름을 보시는 게 낫고 중요한 거는 다들 추세를 얘네들은 굉장히 나스닥은 단기적인 완만한 추세 지지력까지 다 밀렸기 때문에 급락이 있었고요. 대신 급락이 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지금 빼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 돌파한 걸 되돌린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합될 수가 있어서 반등했을 때 매도로 보시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그 배팅이 많다는 거는 큰 수익도 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 좀 그 일희일비해 할 수가 있고 좀 약간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준이 있으신 분들이야 뭐 여유 있게 보시면 상관없지만 그래서 좀 더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위험이 있을 때는 좀 더 안정적인 S&P를 좀 더 손드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지수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을 말씀님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지수 관련돼서 외신 쪽의 자세한 의견 다시 한번 좀 전달을 해드릴 텐데요. 자, 박나영 캐스터 지수 관련돼서 외신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정말 지겹게도 너무 오래가는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무역전쟁에 대한 또 회담이 다시 재개될 것이라는 부분에 이제 찬물을 끼얹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지수가 지금 하락세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회담에 대한 재개 부분도 지금 의심스럽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2천억 달러 규모의 지금 추가 관세에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중국도 이에 가만히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600억 달러어치 미국 제품 관세 부과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제 해결이냐 전쟁이냐 이 부분에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담 재개에 대한 희망을 좀 상쇄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좀 9월달 이번 발표가 됐습니다. 19.0을 기록하면서 월가 예상 하회했다는 게 경제 지표 소식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로 미국의 협상력이 지금 강해졌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국민들, 이 소비자 피해는 무시해도 될 수준으로 미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과 또 공정한 계약을 맺지 않는다면 관세를 당할 것이라면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이 매우 강력한 협상 포지션을 가지게 됐고 수십억 달러의 이 자금과 일자리가 지금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경제 호황세 그리고 기업 실적들이 정말 좋게 나오면서 이 다른 신흥국 시장들과 뭐 중국과 또 그 외 국가들이 좀 위기를 겪고 있는 것과 대비해서 미국이 계속해서 좀 건재하다라는 부분을 과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이 중국 측에 지금 협상에 대한 지금 손을 내민 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위협적인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무래도 무역 협상이 좀 좌초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중간선거를 좀 염두에 둔 만큼 이제 11월 중간선거의 그 직전에 뭔가 해결책을 좀 보이면서 이 트럼프의 사업가다운 전략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철강 산업이 계속해서 지금 최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25% 철강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오히려 미국에는 유리한 부분이었다라고 이 관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중심이 되고 있고 또 번영하고 있다라는 또 자신감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외신 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편 중국에서는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떠하냐라는 부분 궁금하실 텐데 미국의 이 추가 관세 위협은 양보를 끌어내리려는 상투적인 수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위를 차지하려는 속셈이다라고 중국 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고 이 환구15라고 해서 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발행하는 이게 이제 원문인데요. 이게 중국 원문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외신 쪽에서 영어로 이제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런 수법이 과거에는 중국에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고 앞으로도 실패로 끝날 것이다라면서 그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미국에게 굽히지 않을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국채 가격이 이제 중국의 관세 위협 속에 하락을 하면서 이제 지금 했지만 10년물 금리가 지금 3% 재돌파했다. 즉 6줄의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주목할 만한 경제 지표가 지금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역 긴장을 더욱더 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국채 수익률 때문에 이 부분 또 계속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다. 물론 고용 지표는 호재로 나왔지만 이 주택 관련된 이런 지표들은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국채 수익률에도 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드리면서 외신 소식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달러 인덱스가 지금 94 라인까지 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자 질문이 왔어요. 끝자리 4495님의 질문이고요. 마스터님, 달러는 어떻게 보실까요? 더 떨어질까요? 라고 달러 인덱스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달러 인덱스 오늘장이 또 하락을 했고 유로에 대해서는 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마스터님, 일단 최근에 95라인에서 계속적으로 지지를 보여줬었던 달러 인덱스가 94라인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자, 달러 인덱스 좀 네. 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달러 인덱스를 뭐 그렇게 관심을 크게 두고 보지 않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저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달러를 온 이후부터는 계속 혼조세 예상하고 96달러부터 94달러까지 계속 부합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뭐 달러는 우리가 다른 걸 배팅하기 위해서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선은 이걸 계속 지키고 싸웠었죠. 그리고 약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T에서는 어느 정도의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냐면, 네. 좀 큰 거 봐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추가적인 눌림들 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얘네들. 한 절반 정도 왔을 거라고 예상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 차트 통해서 네. 조금 더 구체하게 보고 있어요. 네, 얘네들은 이렇게 된다면 전반적인 흐름들, 뭐 단기적인 그림이 좀 더 예상하기가 좋을 건데, 우선은 가정입니다. 우선 가정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얘네들은 우선 92지수까지, 92달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싸우신 게 좋고요. 저번 주까지는 얘네들 지지력을 계속 받아내고 싸웠었습니다. 자, 그림들 이렇게 보시면 좀 더 편하죠. 자, 고점에서의 안착들 못하고 우리가 얘네들 보합 들면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단 말이죠. 개별 종목들 분석한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얘네들은 남들이 매도,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도라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받기 때문에 얘네들만 보고 싸우면 그냥 그림들이 이쁘게 잘 움직였는데, 이 구간에서 부합을 띄고 있을 때는 이제 혼조세죠. 그래서 뭐 주기별로 섹션별로 그림이 바뀌기 때문에 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유로 달러를 우리가 눌림 매수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얘를 뒤집으자면 눌림 매수 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달러가 추가적인 약세를 본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림은 뭐 좀 더 디테일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우선은 고가에서 차익들이 나오는 상태고, 그 다음에 고가를 넘어가서 안착하지 못하고 빠졌기 때문에 좋은 자리가 아니면 달러에 대한 배팅이 강하게 나올 이유가 없겠죠. 한마디로 조정을 더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우리도 골드하고 유로를 지속적으로 그 배팅이 강하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지지력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 아래 구간에서 계속 받아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달러도 유로 달러도 똑같고 골드도 똑같습니다. 그 걔네들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눌림 구조라서 저희가 유로 달러나 골드 같은 거를, 골드는 한 3번째 치고 빼먹고 치고 빼먹고 치고 빼먹고 이런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주력으로 크게 뭐 얘네들 주력으로 손대고 있지는 않지만 질문하신 분들은 계속 그렇게 사인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로 달러도 간 애들 눌림에서 매수 배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눌릴 거냐 적게 눌릴 거냐에 대한 관점이었고, 지금 유로 달러도 우리가 보는 거 한 절반 정도 와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충분히 그 정도의 92달러를 진입하는 시도를 하는 걸로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지지력들 못 받아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등 여력이 있더라도 걔네들은 막힐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중심자리를 못 지켰던 아이들, 중심자리를 지키고 배팅했던 아이들이 이제 전체적인 보합권에 드는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시청자분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봐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두 번째 이슈는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대 자체가 50이 깨졌거든요. 69.49달러 선으로 0.71%의 상승세입니다. 초반에 기록했던 고점에서 더 가지는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입니다. 네. 지금 뭐 월물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실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월물이 한 3일 정도 남았죠. 네. 뭐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아래 구간에서 매도를 봤었죠. 굉장히 또 어렵게 봤었죠. 그 다음에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이 구간 돌파 전에 돌파 보자. 그래서 80대부터 매수를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을 건데 얘네들 1차적인 목표를 68.80, 그 다음에 69.20까지 간다고 매수 배팅 들어갈 거다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리딩 때 우선 69.20을 보고, 그 다음에 걔네들 추가적으로 71.50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 매수 잡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 저희가 중간에 좀 빨리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얘네 또 눌려서 갈 줄 알고 다음날 갈 줄 알았더니 아마 이게 월요일 날인가 지표 전에 경제지표 발표 하루 남기고 그냥 바로 가버렸죠.
그래서 갔다가 출렁거리고 갈 줄 알았더니 바로 가버려서 우리가 꼭지점마다 매도를 쳤었는데 얘네들 눌림이 좀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대 개씩 손절을 한 2번 정도 줬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배팅한 애들 100개 분할로 보고 얘네들 69달러 깬다. 물론 일봉상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두려웠을 겁니다. 얘네들 때문에. 하지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얘네들은 일봉상에서의 보합 구간에서 노는 그림이지 돌파할 그림이 아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굉장히 또 고가만 치면 계속 뉴스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가들 계속 매도를 다 쳤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죠? 근데 이거 칠 때마다 말이 많아요. 뭐 90달러 간다고 그러는데요. 매수 이슈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먼저 보는 거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배팅을 하는 겁니다. 가장 분석을 빠르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매도 배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69달러 깨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네들 깨지 않으면 윗구간에서 수익이 아무리 나더라도 제가 정리 안 들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약수익 하시면 된다.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된다. 대신 내가 정리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믿고 보자. 얘네들 올라갈 수가 없다. 지금 시황에서. 그래서 얘네들 추가해서 그대로 홀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도 반등의 매도. 그 다음에 어제도, 그제죠. 70에서 반등의 2로 1차 목표. 그 다음에 2로 찍고 무너질지 40을 찍고 무너질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장 매수에 매도. 그 다음에 매수 배팅에 그 다음에 얘네들 다시 오늘 오전에 매수를 드렸죠. 매수로 69.55까지 매수 목표. 그 다음에 오늘 윗자리는 두 자리다. 69.55하고 70.10부터 30자리를 한 자리 더 보고 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얘네들 한번 69.30까지를 매도 눌림 봤었는데 오차가 좀 있었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이 다음 배팅은 70달러 넘어간 이후에 눌림을 봐라. 한마디로 이거죠. 전체적인 부합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68.60대 50대 지지력에 얘네들은 69.55 메인 그림, 그 다음에 오버슈팅이 위쪽으로 난다면 70달러를 약간 넘어가는 그림들을 만든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적인 부합을 든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롱포는 얘네들 매도를 하면 이 단가 위에다가 분할로 싸우는 걸 본다. 이러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 단타 끝나신 분들은 기다렸다가 안 잡힐 때도 이 자리 기다려서 되돌림만 본다. 그리고 아래 구간은 지금 20을 깨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간들이기 때문에 매도로 많이 가지 않는다. 아까 단타 매도 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죠. 30을 깨고 안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기껏 해봤자 10대 개 보는 거다. 그리고 윗자리에 안 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누른 거고요. 자, 그렇다면 아직 메인 그림 위아래 다 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윗자리에 칠 확률은 40%, 그 다음에 얘네들이 메인 보합 그림, 그 다음에 오차 구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배팅은 추세를 넘어가서 되돌리만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매도로 빠지더라도 이 구간들 쉽게 못 뺍니다. 지금 상태에서. 급락을 한번 준 이후에 얘네들은 아래 구간들 3번이나 치고 지지력을 받아냈어요. 매수로 갈 자리는 있으나 쉽지 않겠죠. 두렵겠죠. 자, 여러분들이 일봉상에서 이 그림이 틱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시도를 했죠. 얘네들 뚫는데 좀 시간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게 전반적으로 제가 같이 하신 분들 설득시킬 때 얘네들은 우선은 고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시황은 되나 넘어갈 수 있는 시황 안 된다. 그래서 얘네들은 빼고 나서 출렁출렁 돌파하고 나서 또 출렁출렁하고 보합 들고 그 다음에 아래 구간을 오면 얘를 깨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이 구간들 지지력을 받아내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가하고 이 자리에 중심 자리에 있죠. 그래서 70달러, 68달러 그런 구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올 수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조에서는 여러분들이 롱포를 대응하는 게 좀 더 유리하죠. 롱포란 거는 한 2, 3일 그 다음에 하루 변동폭 이상의 대비를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매도를 쳐서 급락이 와줘야 되는데 급락을 세력들이 못 치는 거 우리가 치지 말자 그랬죠. 얘네들 깨려면 마음 먹고 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저가를 깨는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2030 때 지지력을 받아낼 거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렇다면 20, 30개 내에서 계속 놀아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겠죠. 네. 그래서 깬 다음에 매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매도를 보고 싶으신 분들도 우선은 올라왔을 때 70달러 넘어간 아이들 70.30을 맞고요.
빠른 매도는 70.05, 늦은 매도는 70.25를 보시고 걔네들 고가에서의 되돌림, 그 다음에 이제 잡고 추가 홀딩하는 추가 상승 제약의 그림들만 보시고 매매하시라.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들 핵심 보합에 그 다음에 5차 구간 보합들 갖고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표대까지는 이 매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준 장이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저희도 많이 받았고요. 일단 믿어주시는 분들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냈지만 저희가 그렇게 큰 수익을 냈다면 분명히 제로섬 게임에서는 많은 분들 손실을 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난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지지된다고도 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뚫린 이후에 뚫린 거 보고 빠진 이후에 빠진 거 보는 보합권 매매 전략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걔네들로 50개에서 100개 내외의 스윙 혹은 20, 30개 마디가 절반의 단타 구간들만 설정해서 좀 매매에 임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5일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의견을 주셨고요. 이제 또 월물 교체가 이뤄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또 팁도 말씀해드렸습니다. 좀 반등 시에 좀 짧게 대응하시는 관점을 좀 위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네. 월물에 대해서 하면 월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요. 그걸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들의 능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우선은 지금 11월물은 추세를 깼죠. 그렇죠. 예, 저희가 얘네들 깨는 걸 봤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은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매도 한번 갔다가 매도 반발 매수가 나오고 지지 못하니까 다시 맞고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윗자리를 올라오면 되돌림을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얘 추세를 바로 깨는 게 보려면 한 2, 3일 들고 있을 걸 각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 바로 깨는 거 보지 말고, 물론 저도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체 수익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한두 계약을 유지는 하고 있으나 걔네들이 뭐 고가를 높여도 뭐 수익의 10%도 뱉지 않을 구간에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물량 조절해서 하고 있는 거지만 신규라면 여러분들 분명히 얘네들 고가라고 인정을 하고 싸울 수 있는 최대 마지노선 부근에서 매도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추세가 무너졌기 때문에 막연하게 매수로 보지도 마시고요. 얘네들 분석에서 얘네들이 빠질 건 몰랐다. 고점에서 밀릴 건 몰랐다. 아래 구간 지지 못할 건 몰랐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분명하게 빠졌다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10월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보면 얘네들 음봉에서 여기서 놀고 있었죠. 자, 이 의미가 뭡니까? 자, 매수가 강한 애들은 얘를 지키고 여기서 배팅이 들어갔었어야 되죠. 시장이 헷갈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여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심 라인에 있는 거죠. 딱 이 자리에 걸쳐서. 자, 시장이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입장에서 보면 매수가 강하지 않다고요. 매도 입장에서 보면 추세 지지력에서는 매도로 길게 갈 구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꼬리를 제외한 큰 이벤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 그럼 몸통 구간도 70.30, 뭐 얼추 그림들 비슷하네요. 뭐 이런 구간들을 맞고 싸우는 것과 그 다음에 중심 자리에서 좀 관망하신 거. 그래서 짧은 손절에 여러분들이 관점은 어차피 지나고 나면 누가 맞는지는 분명해집니다.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매수를 치고 싶으면 가장 짧은 손절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 그 다음에 매도를 치고 싶으면 짧은 구간에 대응할 수 있는 구간, 그 구간들은 뭐 순식간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정도의 짧은 손절일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던지 하시고 중간에서 특별하게 대응하지 마시라. 이왕 할 거면 우선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게 12월 말, 그러니까 2개월 안에는 고점을 안착해서 돌파해서 날아가는 그림 안 나올 거라고 가정 두고 있습니다. 오히려 보합 뛰다가 급락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합 구간까지를 염두에 두고 싸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단정 짓지 말고 싸우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한마디로 이게 지금 3월 달부터 아람코 상장이 연말에 되겠다. 그래서 가격을 올리겠다는 이슈가 있었지만 이미 7월 달 넘어가면서 그 이슈가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득이 있을 때 올려야 되는 거고요. 미국에선 반대를 하고 사우디 쪽에서는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키고 있을 때는 보합을 인정하되 전체 보합 뛸 수 있다는 가정하에 좀 리스크 대응 잘 하시면서
몰라도 먹고 알아도 먹는 장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구조에서 최대한 기다렸다가 짧은 손절로 대응하시면 별 무리 없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상세하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요, 뭐 앞서서 러시아 장관 쪽에서는 뭐 미국 쪽에 대한 부분을 좀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외신 쪽의 뉴스도 들어볼게요. 박나영 캐스터 오일 뉴스 전달을 해주실까요? 네, 먼저 이제 로이터 지금 한 30분 정도 넘은 지금 속보 기사인데요. 오일 가격이 미국에 대한 지금 당연히 이란 제재 부분이 계속해서 가격에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사우디와 러시아 또 미국이 증산에 지금 합의할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도 오일 가격은 미국에 대한 이란 오일 수출 제재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는 첫 번째 이제 이야기 소식 전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에너지 장관 릭 페리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로이터와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 급상승되는 오일 가격은 이제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3대 원유 산유국들이 계속해서 향후 18개월 동안 이제 산유량을 늘리는 것에 협의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일 가격이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너무 높다라고 항상 비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PBM 오일 협회에서는 오일 가격이 당연히 지금 이란에 대한 공급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이 부분은 계속해서 심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이란의 지금 수출량이 실질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몇 달 동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란에 대한 이슈는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하지만 이제 그 수출량은 제로, 그러니까 완전히 0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란 측에서는 비단 이 미국이 어떠한 노력을 하더라도 시장 상황이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란의 수출량이 이제 지금 지난 3개월 동안 하루 58만 배럴 감소를 했다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에서 지금 분석을 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요, 사우디와 러시아 그리고 이 오펙 국가들이 지금 오일 시장의 인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의 수단 그리고 미국의 도구다라고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말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이란은 이제 역시나 오펙의 주요 3대 산유국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면서 이 에너지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오일 소비가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영향을 끼칠 것이다 보고 있는데 미국의 지난주에 이제 시추 장치가 2개 정도 증가를 해서 사실 49개가 됐다라고 베이커 휴즈 쪽에서 이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미국의 이런 이란 제재가 너무나 비생산적이고 잘못됐다라고 러시아 에너지 장관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란은요, 이 사실 풍부한 자원국이고 이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너무나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역량이 좀 견고한 국가다라면서 이란을 좀 죽혀 세우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제 마켓워치 기사 역시 이제 공급 우려 때문에 오일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나와 있고요. 또 전문가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브렌트유와 지금 WTI의 가격 차가 지금 스프레드가 지금 이제 커지고 있다 하면서 기술적인 요소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또 셰일 오일, 또 미국의 오일, 또 그리고 브렌트유 가격의 이 부분 자체 가격 차도 $9 이상 상회를 한다라고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WTI는 앞으로 75불에서 80불 정도의 이 범위 내에서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일 이슈 전달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선재 마스터님과 함께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선재 마스터님 오늘 어떠셨는지 짧게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요즘 점점 매매하는 것보다 그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뉴스보다는 상식적인 판단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그림들은 굉장히 수익 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단타보다는 롱포나 분할 싸움이 좀 더 낫죠. 분할이 안 되신 분들은 좀 기다렸다 하는 매매, 그 다음에 본인 증거금이나 그 다음에 본인 성향을 좀 파악하셔서 매매하시면 별 어려움 없습니다. 보합장에 또 장점이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시도하다가 못 가는 애들은 항상 반대로 보고요. 고점에서의 호재도 악재고요. 그 다음에 저점에서 호재는 호재다. 그래서 되돌림이 항상 있는 그림이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한 파동 너무 길게 보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매매 좀 추구하시면 좀 꾸준히 잘 수익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신세계 1시간 동안 다양한 소식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